안녕하세요, 뉴스TV입니다. 요즘 이제 월든 출고한 분이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늘어가고 계신데요. 첫날 출고 받으실 때 이제 출고 교육 받으시고 나면 사실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좀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월든 캠핑카의 전반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번 설치했던 미TV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라이브라는 앱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지금 웨이브 계정을 연동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지금 놀변 뭐하니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게 유튜버 분께서 상세하게 설정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상세 보기란에 URL을 링크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캠핑카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 상태겠죠. 처음에 제일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전원 버튼을 그냥 이렇게 누르면 켜지는 게 아니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좀 한참 있으셔야지 여기 이제 창에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켜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등 제일 먼저 이제 많이 누르시는 게 메인등이겠죠. 메인등 누르면 삑 하면서 이렇게 이제 등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드등은 아시겠지만 무드등 누르시면 여기 키친 아래쪽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빼꼼히 좌우로 해서 이렇게 LED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등의 경우에는 사실 주방등은 아니고요. 여기 화장실 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방등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비로소 화장실에 있는 등을 쓸 수가 있고, 자 보시면 이제 화장실 불이 이렇게 환풍기도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등을 누르셔야지만 이렇게 이제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물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헤매시지 마시고 반드시 주방등을 켜신 다음에 화장실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펌프를 누르셔야지 당연히 이제 물을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TV 시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17V로 이제 전압 변경해주는 부분인데 얘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TV 리모컨을 켜셔야지 이렇게 이제 TV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V도 마찬가지로 12V 켜지 않은 상태에서는 맥스팬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맥스팬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12V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맥스팬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냉장고 버튼은 뭐 쉬워요. 그냥 누르시면 냉장고가 작동하게 되고, 어닝 등은 누르시게 되면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어닝 라이트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불의 밝기를 조정해주는 디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메인등, 이쪽은 어닝등. 이 주간에는 사실 이렇게 이제 켜놓으면 생각보다 이게 전류량이 꽤 먹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 밝기로 이렇게 이쪽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눌러주시면 불이 이제 살짝 이렇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럼 전력 사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컨트롤러 부분이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뭐 특이한 부분은 없는데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보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조정하실 수 있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세게 해놓으면 여기 이제 성에가 살짝 끼면서 거의 준 냉동까지 될 정도로 시원하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닫으실 때는 이렇게 물펌프를 켜게 되면 이렇게 물을 쓰실 수 있고, 물펌프를 제가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게 되면 깜빡하고 이제 물펌프를 안 켜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물펌프를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변환하는 건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따로 뭐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220V 제품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20V 인버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20V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삑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레인지 쪽에 전원이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20V 쓸 수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전자레인지를 쓰실 수가 있고, 전자레인지는 자주 안 쓰다 보니까 헷갈리던데 버튼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요거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30초씩 연장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60초, 1분 30초, 2분. 그 다음에 멈추고 싶을 때는 정지. 요거 두 개만 쓰시면 되고, 나머지 제가 막 만져봤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두 개만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 지나고 있어서 에어컨 제일 많이 쓰세요. 에어컨 쓸 때도 방금 제가 이제 인버터를 켰잖아요. 켠 상태에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제 쓰셔야지 가능하고요.
요걸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온도 조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도로 되어 있고, 뭐 23도, 22도, 21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풍량입니다. 그래서 오토, 약하게, 중간, 세게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쿨에서 요거는 히트,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따뜻한 바람도 나올 수 있도록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아마 송풍 모드일 겁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인버터를 사용해서 쓰는 부분 중에 또 이제 많은 부분이 온수기 쪽입니다.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DC 기반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만 누르시면 물을 이제 온도를 데우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20V를 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AC로 급속으로 이렇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쓰시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면 물의 온도가 한 40도, 5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따뜻하게 샤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20V 인버터를 반드시 켰어야지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청수 게이지는 물의 잔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맥스팬도 마찬가지로 요 상단에 있는 버튼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리모컨을 이용해서 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누르면 지금 이제 오프가 되었고, 다시 한번 누르면 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오토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설정한 온도와 룸 온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풍량을 조절하는 모드가 되고요. 오토가 아닐 경우에는 풍량을 내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 70, 80, 90, 100. 요게 이제 최대 지금 풍속이고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뚜껑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실 수가 있고, 지금은 에어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다시 누르시게 되면 에어인으로 이제 바뀌는 모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아마 에어아웃으로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는 이렇게 배터리에 대한 부분, 무시동 히터 이 두 가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누르면 지금 용량 전체 200A 중에서 196A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게 나오고, 지금 마이너스 1.3, 1.8A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셀 전압을 누르면 지금 7개의 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셀별로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이제 온이 되고요. 온이 된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온도계가 보이는 부분이 현재 온도를 나타내고, 온도계가 없는 부분이 설정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5도 똑같은 상태이고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설정 온도를 28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 현재 온도는 지금 25도이기 때문에 3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무시동 히터가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온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내부 온도에 대한 오차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쓰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쓰시면 되고, 다 쓰신 다음에는 다시 꾹 누르시면 오프되면서 이제 무시동 히터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뭐 요거는 물펌프만 켜시면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요쪽으로 하면 이제 샤워기, 저쪽에서 물이 나오게 돼 있고요. 요걸 이렇게 돌리시면 요쪽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돼 있고, 요쪽은 차가운 물, 요쪽은 따뜻한 물 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누르시면 요 보시면 이제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열면 아래쪽이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신 다음에 볼일 보시고 물 내리신 다음에 이제 닫아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기는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 저는 이렇게 실리콘 테이프로 마감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실링이 안 돼 있어요. 샤워하면서 물이 좀 튀거나 해서 문제를 저 같은 경우 한번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이 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실리콘 테이프로 좀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물을 내리실 때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물이 나오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카세트 부분이 뭔가 이렇게 제대로 잘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제 불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카세트를 다시 뺐다가 이렇게 다시 끼우시면 이 부분에 불이 이제 없어질 거고요. 이 부분은 변기를 위한 청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수 탱크에 물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고, 이쪽 부분은 카트리지 기준으로 했을 때 2분의 1은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찼을 때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완충이 되게 되면 물 버튼을 눌러도 더 이상 물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화장실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볼일을 보셨다면 당기셔서 물을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기능창은 뭐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시면 빨간 부분이 있는데요. 얘는 락 버튼입니다. 이렇게 하면 락이 걸리고, 이거를 세제해 주신 다음에 내부 부분을 이렇게 열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최대 각도로 연 거고요. 그냥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거는 딱딱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안막이 되고요. 요걸 이렇게 내리시면 위쪽에는 모기장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닫는 게 처음에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좀 강하게 줘가지고 이렇게 탁 때리듯이 닫으면 잘 닫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뒤쪽에서 이렇게 열었다가 좀 약간 가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던져주시면 생각보다 쉽게 이제 닫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이 레버를 끝까지 저 부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던지는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문이 잘 닫힙니다. 야외 쪽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다시 좀 착용을 했고요. 야외 쪽은 특별히 뭐 설명드릴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발판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발판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판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놓고 쓰시면 되고, 이쪽에 보면 수동 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르시게 되면 문을 열더라도 발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내리시게 되면 이제 수동 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계속 발판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문을 닫던 열던 관계없이 항상 발판은 그냥 열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주의하실 게, 이렇게 이제 쓰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자동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깜빡하고 자동으로 안 한 다음에 출발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열어놓고 가다가 나중에 알고 이제 접은 적이 있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의 우측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 후면도 제가 테일 쪽에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뭐 설명 같은 거는 좀 생략을 드릴 거고요. 차의 좌측 부분은 이제 확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캠핑장에는 이렇게 전기를 쓰실 수 있는데 가셔가지고 외부 전원을 꽂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절체기를 통해서 내부의 전기는 220V를 토대로 해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인버터라든지 그런 거 없이 마음껏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충전까지 같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무유주입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위쪽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그거 보시면 아마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청수 물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을 넣어 주셔야지만 이제 변기 쪽에 물을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카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세트 관련, 화장실 관련된 영상도 위쪽에 걸어 드릴 테니 상세한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다 쓰시게 되면 이게 찍힐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여시게 되면 이쪽을 통해서 이제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다 물을 배출한 이후에는 얘를 이렇게 이제 잠궈 주시면 됩니다. 요 좌측에 보이는 호스통에 있는 물을 이제 배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통상은 한 20리터짜리 휴대용 오스통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 이제 데워가지고 따로 이제 별도로 버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요거만 보일 텐데 안쪽으로 또 마찬가지로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겨울철 들어가기 직전에 청소에 있는 물을 제거할 때, 청소통에 있는 물을 드레인할 때 사용하는 밸브입니다. 드레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겨울철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남길까 합니다. 후면 쪽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이건 뭐 설명드릴 것도 사실 없죠. 중간에 이제 이 부분을 열어서 테이블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생각난 김에 여기 이제 저희는 되게 자주 쓰거든요. 외부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샤워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쓰실 수 있는데 요거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바닷가 해변 쪽에 놀러를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에 모래라든지 이런 게 좀 묻는데 그럴 때 굉장히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펌프, 저희가 이제 집에서 길어온 물을 물탱크로 넣을 때 쓰는 거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20리터짜리 오수통,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따로 오수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든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문 쪽에는 이제 모기장이 추가 옵션으로 이제 장착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후면은 여전히 지금 모기장이 따로 제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장 붙이는 노하우를 어느 정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M 테이프와 이 원단을 이용해서 좀 손쉽게 설치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앞으로 계속 쓸 생각이고, 조금 더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면 요 부분은 이제 떼서 사용할 거고, 내년 봄철이 지나고 여름철이 왔을 때 그때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전류리 포구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인데요. 생각보다 괜찮죠. 여기가 이제 한강 하구 쪽입니다. 저 앞쪽으로 보이는 저 부분은 이제 한강 신도시 쪽이고요.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되게 가까운 편이어가지고 일요일날 특별히 갈 데가 없으면 여기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월든의 전반적인 기능, 처음 이제 월든 오너가 되셨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좀 막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월든 출고하신 분들이 이 영상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추석 중이실 텐데요. 추석 연휴, 저희는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향은 일단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여러분들도 코로나 좀 주의하시면서 추석 연휴 가족들과 잘 지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